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구호 활동 역시 장기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구호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수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국 간 우호적 협력 방안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북한이 인민병원 건립을 요청한 데 대한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연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도 휴전 중인 상황이라 이러한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때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고 교회의 평화 사역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북한 선교 또 통일에 관심 갖고 있는 우리들의 움직이는 모습들을 갖게 돼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발제자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 반길주 교수가 맡았습니다. 반 교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평화 가치를 주도하는 기독교 선진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기독교 공동체가 소임을 다하고 한국 종교 지도자 간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독교에서 뭘 하기 전에 먼저 이슈를 가져와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다음에 국가가 정상화되는데 어떤 힘을 줄 수 있을지 종교계가 나서서 고민해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회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 사역에 앞장서고 교회와 교단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들을 도울 인도적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선교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 한국 기독교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100일이 넘은 현재 멈추지 않는 전쟁에 고향을 떠나는 난민의 수도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로마니아 등 인근 국가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길어지는 전쟁 상황 속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구호단체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넉 달째,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100일이 지난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등 이웃 국가로 피난을 떠난 650만 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1,40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태에 그간 많은 단체들은 난민들의 식량과 임시 거처 등 긴급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칠 줄 모르는 전쟁 상황이 전개되면서 최근에는 구호 정책 역시 장기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구호 단체 월드비전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장기적 구호 활동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식량과 구호 물품 제공 등 긴급 구호에 주력했다면 그와 더불어 난민 아동들의 교육이나 심리사회적 지원까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월드비전은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해피버블 센터를 루마니아 지역 2곳에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난민 아동들에게 언어와 음악, 미술 등을 가르치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삶의 전반적인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월드비전 측은 앞으로 3개의 센터가 추가 개소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난민 가정은 성인 남성 가구원이 본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심리적 불안이 상당합니다. 분쟁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정들의 심리 사회적 지원과 교육 공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계 역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장기적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교회와 여러 단체들이 연합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정교회 소속 기관 엘레오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이 협력해 러시아군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치료와 회복을 전담할 병원과 쉼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구호연대 김영주 이사장은 그간의 긴급적인 지원에 이어서 한국교계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은 긴급성 때문에 모금하고 또 현장에 보내기에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그런 의미에서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큰 틀의 연대 조직이 필요한 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구호연대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8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정교회 측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구호단체들의 모금과 지원 활동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전 세계가 지원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선교적 공공신학을 실천하고자 설립된 KHN 코리아 네이버스가 수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국 간 우호적 협력 방안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건데요. 발제자들은 한미수교가 가져온 한국 기독교 선교의 변화와 한미수교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KHN 코리아 네이버스가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수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국 간 우호적 협력 방안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발제에 앞서 코리아 네이버스 최명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적 선교 영역에서 이번 포럼이 한미수교의 역사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공통으로 선을 도모하는 그런 공적 선교 영역에서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회 선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교계뿐 아니라 한국 혹은 전 세계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140년 한미수교 우위를 세계평화 구현 동행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선교적 공공신학을 지향하며 선교와 역사, 정치와 안보 환경 등 7가지 소주제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포럼의 첫 순서를 맡은 구춘서 전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은 구한말 기독교 선교가 가져온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지난 한미수교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는 한미수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일 병합이라든가 이러한 그 실패를 되짚어서 이 교회와 외교 쪽으로도 함께 바람직한 면으로 가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날 발제는 교계박 일반대학교 교수들도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정치와 경제, 안보 영역 등 다각도로 한미수교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는 서울 포럼에 이어 앞으로 7월과 8월에도 뉴욕과 워싱턴에서도 포럼을 개최해 한미수교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4일 북한이 260개군에 인민병원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개신교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평양 심장병원 준공 후 다음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보다 큰 작은 병원 형태로 지어지는 인민병원은 한 곳당 건립 비용이 약 10만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는 평양 심장병원이 앞으로 북한 상황에 따라 공사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재개 후 6개월이면 내부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설치 등을 거쳐 개원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지난 13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기연회 측 박성재 변호사는 이 목사가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축복하기 위해 퀴어 축제에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퀴어 축제 자체가 동성애 행위를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찬동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 측 변호인단은 축복식 집례는 동성애 찬성과 같을 수 없다며 경기연회 측의 법 해석이 포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비전교회가 아프리카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3일간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는 지역 주민 1,500명의 방문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담임 목사는 이번에 마련된 기금은 아프리카 선교지에 80교회 헌당을 비롯해 현지 선교사들과 성도, 원주민들을 위한 잔치 및 현지 선교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매년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비전교회는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와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로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6회 예루살렘 조찬기도회가 지난 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38개국 교계 및 정치 지도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도회와 특별 강연에는 복음 전도자 닉 부이치치와 예루살렘 기도회 집 수카탈렐 대표 릭 라이딩스 목사가 강단에 올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조찬기도회 공동의장인 미셸 바흐만 의원은 그동안 기도회를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 믿는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16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당초 예정된 발사일은 15일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4일 나로 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향후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 발사대 기술진의 완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호 이송과 발사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씩 연기돼 6월 15일 이송, 6월 16일 발사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27회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수입국 중 중국 비중이 2000년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4.9%로 급등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36.2%에 달했습니다. 이에 산업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 공급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관련 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육아를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내가 양육의 7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양육 전체를 100으로 볼 때 평일에 자녀 양육 분담 정도는 아내 70.9%, 남편 29.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부간 역할 인식에 관련해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동일 수준이 높았습니다. 정부가 보호대상 아동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시점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5세로 연장했습니다. 본인이 보호 종료를 요청해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할 때는 보호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기간 연장 중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뺏긴 영토 크림반도까지 이번 전쟁에서 되찾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를 명시적 전쟁 목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시위와 정권 교체 등으로 발생한 혼란기에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면서 군사력을 앞세워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바 있습니다. 당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합병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되긴 했지만 국제사회는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년 5개월 만에 1조 달러, 우리 돈 1,288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최근 2달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 제도를 비롯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투매 현상이 가속화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0% 하락했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북한이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임명하면서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신중한 낙관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짐이라며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 경험이 많은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과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을 맞아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한 홍보 방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 가운데 성적 지향이 확인된 17건 중 16건이 남성 간 성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커졌지만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감염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이를 고려해 성소수자 페스티벌에서 남성 동성애 관련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 문구만 담아 홍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1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도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구호단체들의 사역이 무색하게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호단체들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색하기보다는 발빠른 대응책 마련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난민들의 생활도 구호 활동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지원에 협력해야 할지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